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주차 금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남이 고생해서 얻은 지식을 책으로 만들어서 아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있는 많은 정보로 인해서 책을 읽는 경우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보다 책을 읽으면 낭만이 있어 보이고, 책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게 되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향상이 되면서 생각하는 능력, 판단력, 사고력, 그리고 글 쓰는 능력 등이 향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쉽고 편리하게 습득을 하고 자기 개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책 읽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스마트폰을 조금 멀리하고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글솜씨, 말솜씨, 그리고 지식 등이 몰라보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하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회 예약의 중요성은, 연회 예약은 최소 10명 이상부터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르는 행사 진행으로 인해서 예약부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약 담당자는 전문적인 예약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요청되는 다양한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새로운 고객 창출과 고객 재창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회 예약 접수는 판촉에 의한 예약 접수,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근무를 하는 판촉팀의 그 판매 직원에 의해서 예약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내방에 의한 예약 접수, 그리고 고객이 직접 호텔 연회 예약 부서에 방문을 해서 그 문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예약 접수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에 의한 예약 접수입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 있거나 뭐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전화로서 이렇게 예약을 접수도 하고요. 팩스나 이메일에 의한 예약 접수, 그 다음에 직원의 소개, 직원이 이렇게 뭐 지인이나 그 뭐 가족이나 뭐 이렇게 다양한 경로에 의해서 직원의 소개에 의해서 예약을 접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인터넷에 의한 예약 접수 등이 있습니다. 연회 예약 장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예약 컨트롤북을 확인을 합니다. 예약을 하게 되면 미리 그 고객이 그 원하는 날짜와 그 시간, 그 다음에 뭐 인원, 이러한 등의 내용을 확인을 해서 예약 장부의 예약 그 컨트롤북에 이 날짜와 시간, 인원, 적당한 인원이 그 예약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통해서 보통 이제 호텔 연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이렇게 연회장이 있습니다. 대규모 연회장은 뭐 한 개에서 두 개, 뭐 예를 들면 뭐 몇백 명에서 뭐 몇천 명까지 가능한 이러한 대규모 연회장이 있고, 중규모가 뭐 한 두 개에서 세 개,
소규모가 뭐 한 5개에서 6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 그 예약 컨트롤북에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과 인원, 이러한 그 공간이 있는지, 예약 연회장이 있는지, 연회 장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장소가 있다면 예약 접수서를 작성을 합니다. 뭐 날짜와 시간과 인원과 뭐 예를 들면 이 메뉴와 뭐 이런 다양한 이런 뭐 인테리어라든지 테이블 형식이라든지, 우리 뒤편에서 테이블 형식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약 접수서를 작성을 하고 예약 컨트롤북에 기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견적서를 작성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그 연회 행사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그 소요가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견적서를 작성을 해서 고객에게 이제 뭐 보내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약 확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견적서를 보고 고객이 오케이 하면 그 예약 확인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이제 그 고객과 호텔 간에 그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이죠.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호텔 그 연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해서 이제 뭐 예약이 변경이 된다라든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변경이 되면 최소한 뭐 날짜가 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행사 규모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겠지만, 최소한 뭐 일주일에서 2, 3주 전에는 예약 변경이 돼야 되겠고, 취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대규모 행사일 경우에는 좀 기간이 오래 뭐 정도 빨리, 빠르면 빠를수록 이렇게 좋고요. 아니면 소규모는 뭐 한 일주일 정도만 돼도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대규모 행사를 뭐 취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호텔 측에서도 많은 이렇게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그 취소를 해야 되고, 취소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를 했을 때 좀 급하게 취소를 하거나 뭐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렇게 예약 확인서를 작성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미리 고객에게 그 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약 장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약 부서 구성원의 직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고객 서비스의 평등화입니다. 그래서 연회 예약을 위해서 방문하는 모든 고객을 대할 때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중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의 규모나 가격 등에 따라서 고객을 차별화하는 것을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 행사, 큰 대규모 행사를 하게 되면 고객에게 뭐 친절하고 이렇게 하지만, 뭐 소규모 행사를 하게 되면 뭐 조금 뭐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메뉴를 좀 싼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친절하게 하지 않는 경우도 뭐 가끔씩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규모든 소규모든 모든 고객을 차별화하면 안 됩니다. 차별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소규모 고객도 대규모 고객이 될 수가 있고, 대규모 고객도 소규모 고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을 차별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는 평등화를 실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객의 재창출이나 매출액이 증대가 됩니다. 연회 예약 부서 직원의 친절과 그 상담 태도 등에 따라서 주최자의 재구매를 창출할 수도 있고, 이는 매출액의 증대를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재창출이라든지 매출액의 증대를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회 예약 부서의 뭐 직원의 친절과 태도, 상담 태도, 고객을 차별화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뭐 이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그 외제차 이제 파는 매장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BMW 매장과 뭐 벤츠 매장이 있었는데, 그 뭐 차림새가 좀 뭐랄까요, 그 좀 흐름한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매장, BMW 매장에 갔었는데,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자, A 매장과 B 그 회사의 그 매장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흐름한 옷을 입고 A 매장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이 이 고객을 뭐 저 사람이 어 뭐 이렇게 비싼 외제차를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좀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무시를 했는데 이 고객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이제 뭐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엄청나게 이제 그 토지 보상을 많이 받아서 엄청나게 이제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객이 진짜 이 A 브랜드를 사려고 왔었는데 직원이 무시를 하니까 굉장히 열받아서 B 매장으로 바로 옆에 있는 B 매장으로 바로 갔다고 합니다. B 매장에 가서 거기 가서 최고급, 그 B 매장에서 최고급 그 승용차를 샀다고 하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을 차별화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좀 손해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B 매장에 가서 최고급 승용차를 사고 이 B 브랜드를 한 번 사용을 해서 만족을 하게 되면 계속 고객을 재창출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매출액이 증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직원의 상담 태도, 그 다음에 친절,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연예 판매 촉진 조직 구성원과 협조 체계를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 판매 촉진 조직과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호 간의 정확한 의사소통과 협력은 매출 상승과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연회 예약 부서는 판매 조직, 뭐 당연히 뭐 좋아야 돼. 같은 그 부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판촉 직원, 물론 판촉 직원은 객실 판매도 하고 식음료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연회 판매도 하고 이런 호텔의 전반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그 조직의 직원으로서 이런 그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당연히 뭐 구성원과 업무 체계를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고가격, 고품질 상품, 그 다음에 고품질의 서비스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경쟁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균일화된 상품과 서비스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 기업과의 이렇게 차별화, 경쟁 기업이 여기서 우리가 차별화했는 것은 직위 고하를 따라서 이제 고객을 친절하게 하고 친절하게 뭐 불친절하고 이런 차별화라고 했다면, 여기서 차별화는 경쟁 기업이 하지 못하는 차별화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 기업에서는 예를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A라는 친구는 영어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B라는 친구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A는 영어만 할 수가 있지만 B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까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차별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는 토익을 700점이라고 했을 때 B라는 친구는 900점. 이거는 차별화가 아니라 조금 더 잘하는 겁니다. 이거는 700점이나 900점이나 크게 차이는 안 하고 조금 차별화가 아니라 조금 잘하는 차이에 불과한 거고, 차별화라고 한다는 것은 A는 영어밖에 못하지만 B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하기, 이런 게 차별화죠. 그래서 A는 중국어, 일본어는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별화는 경쟁 기업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고 고품질의 상품을 판매를 하고 서비스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약 직원의 대고객 서비스의 자질을 향상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약 직원뿐만이 아니라 호텔에서 근무를 하는 호텔리어들은 굉장히 좀 유능해야 되고요. 다재다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을 접했을 때 고객의 성격을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성격을 빨리 파악을 하게 되면 그 고객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객에 맞는 서비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가면 거기 백화점에 직원이 와서 이 옷이 좋다, 저 옷이 좋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 저는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을 딱 보고 스타일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렇게 마음에 들면 바로 가서, 직원이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직원이 와서 계속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가는 스타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간섭해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객님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이제 그런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에 대한 성격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간섭을 해주는 스타일을 좋아하겠다. 그러면
빨리 가서 간섭을 해줘야 되고요. 아, 이것은 옷이 어떻게 좋고 고객님한테 잘 어울리고 이렇게 간섭을 해주게 되면 이 고객은 한 벌 살 걸 두 벌, 세 벌 사게 되는 스타일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섭을 하면 그냥 안 사고 가버리는 스타일이고, 가만히 있다가 이거 뭐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좋으면 바로 사는, 한 뭐 옷 사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성격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 고객의 성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약 직원들의 이렇게 고객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해서 그 고객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이러한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데서 서비스 자질을 향상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연예 예약 부서뿐만이 아니라 호텔리어들, 그리고 거의 모든 서비스 직업의 직종에서 그 고객의 그 성격을 빨리 파악하는 직원이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연예 예약 부서의 직무 분석을 한번 보게 되면 예약 담당 지배인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지휘와 감독을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연예 예약 부서의 그 모든 지휘와 감독을 관리를 하고 메뉴와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그 충성도에 따라서 뭐 VIP인지 단골 고객인지 뭐 이런 뭐 연회의 이런 규모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 메뉴와 가격을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연회 예약 접수에 따른 관리나 결제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 사람이 담당 지배인이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는 행사 내용을 준비를 하고 지시서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이런 계약이 형성이 되면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 연회 지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이 원하는 형태라는 인테리어죠. 그래서 그 고객이 원하는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수에 따라서 어떻게 테이블 배치라든지 뭐 이런 인테리어, 그 다음에 이런 뭐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그 연회장에 이제 직원이 보면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행사 지시서를 작성을 하고 그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협력업체에 발주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필요한 이런 뭐 재료라든지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필요한 부분들을 발주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벤트를 하는데 그 주최자가 뭐 가수를 요청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연주팀이 필요하다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각종 협력업체의 이러한 뭐 시간과 날짜와 뭐 이런 인원과 뭐 이런 내용들을 발주를 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가 가까워지게 되면 이 정확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것들을 확인을 하고 행사가 시작되었을 때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행사가 끝날 때까지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나 고객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회 예약 담당자는 내방객의 연회 접수와 연회장을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직접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 연회장을 안내를 해서 어떻게 테이블 배치가 어떻게 되고 뭐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뭐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업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뉴나 견적서, 그 다음에 도면 작성. 도면 작성이라고 하면 그 행사 이제 테이블 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뭐 라운드 테이블이 필요한지 아니면 뭐 사각 테이블이 필요한지 스퀘어 테이블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리부에 메뉴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조리부에 그 고객이 원하는 메뉴, 뭐 코스 메뉴면 코스별 메뉴, 그 다음에 뭐 중식, 뭐 일식, 뭐 이렇게 해서 그 고객이 원하는 메뉴를 그 조리부서에 의뢰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빨리 이렇게 조리부에 이렇게 발송을 해야 조리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재료를 그 미리 준비를 하고 또 그 재료 손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고객과의 이렇게 그 코스 메뉴가 결정이 되면 메뉴를 조리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카드를 작성을 하고 유지를 하는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회 기획인데요. 연회 기획이라고 하면 행동에 앞서서 조직의 경험과 약점, 그 다음에 환경적 요소에서 오는 기회와 위험 요소를 판단을 해서 누가 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이 기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 기획은 고객의 연회 행사를 위한 사전 준비 과정부터 행사 진행 과정, 그 다음에 사전 준비 과정부터 행사 진행 과정, 그 다음에 행사 종료 후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부터 이렇게 연회 행사를 기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들의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반 사항들을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연회 기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 행사에 대한 계획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행사가 항상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않는다는 점과 행사의 규모와 내용, 그 다음에 성격, 인원,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는 뭐 이벤트 기획 뭐 이러한 뭐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러한 그 기획 회사와 이렇게 연대를 해서 이런 그 규모와 내용, 성격, 인원,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뭐 같이 기획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회 기획의 중요성은 연회 기획가의 등장이 이제 뭐 예전에는 이러한 뭐 호텔 그 연회 부서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하고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했는데 지금은 이 연회 기획을 하는 데서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분화가 잘 되어 있어서 요즘 뭐 파티 플래너 뭐 파티를 전문적으로 기획을 하고 그것을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푸드 코디네이트, 그 다음에 플로리스트, 그러니까 꽃장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행사, 그 결혼식이라든지 결혼식이나 뭐 약혼식 뭐 이런 행사를 하면 특히 그 이런 플로리스트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뭐, 객실에서 뭐 청혼식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죠. 어,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플로리스트들이 많이 이렇게 뭐 장식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웨딩 플래너, 결혼식을 직접 뭐 주관을 해서 기획도 하고, 성공적으로 결혼식을 마칠 때까지 하는 이런 전문 직업군들이 많이 그 생기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예 기획가들도 요즘에 많이, 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 연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최첨단 연회시설, 요즘에는 연회장에도 이런 최첨단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8개국 8개국 그 동시 통역은 요즘 뭐 기본이고요. 그 다양한 조명이라든지 뭐 이런 뭐 4차 산업의 이런 활성화로 통해서 발전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그 최첨단 그 시설들이 많이 그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서비스와 식음료 상품이 여기에 같이 그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과의 약속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주최자, 연회 주최자가 원하는 대로 다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뭐 호텔 연회 기획사가 알아서 뭐 이렇게 추천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조언 같은 것들을 해줄 수는 있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연회 주최자죠. 그래서 연회 주최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호텔이든 호텔 연회 부서든 연회 기획가든 주최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자와의 이런 상호 유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연예 기획가와 그 호텔 그 연회 담당자, 그 다음에 주최자, 이렇게 해서 상호 유대 관계를 하면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연회 기획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게 되면, 연회 기획은 주최자의 의도와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연출이 되는데, 서비스 기획가의 이제 그 탁월하고 섬세한 연출력은 분위기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 또 고객의 만족도와 높은 수익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구성 요소의 범위 내에서 연예 기획가의 그 잠재된 기획력과 경험에 의해서 자유롭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예 기획에는 일단 그 주최자와 주관하는 이런 뭐 협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최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측은 행사를 기획하고 행사의 목적과 같이 하는 구성원들을 모집을 해서 행사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최자와 주관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의 목적은 주최자의 취지, 그 행사를 주최하는 취지가 있겠죠. 그 행사의 취지와 연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자의 의도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행사의 목적에 맞게 기획을 할 때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 기획자, 주체나 주관자의 그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시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개최되는 뭐 요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뭐 날짜 이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주최자의 요구대로 준비를 해서
행사 시작으로부터 2시간 전에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행사가 7시에 시작이 되면 최소한 5시까지는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잠깐 이렇게 그 리허설을 하고 정식 그 개최 시간에 정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회장인데요. 연회장은 연회 기획 요소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되는 것으로서 주최자가 원하는 시간, 주최자가 원하는 그 시간과 장소, 그 다음에 수용 인원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 인원이 많은데 적은 장소를 한다거나 수용 인원이 적은데 아주 뭐 장소가 굉장히 크다거나 이렇게 너무 수용 인원에 비해서 장소가 너무 커도 이게 너무 썰렁해 보이고 너무 뭐 빈약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용 인원에 맞는 그 연회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연회기획관은 연회를 주최하는 주최자의 의도를 빨리 파악을 하고 행사의 성격과 규모, 인원수에 맞는 최적화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회 그 연회 예약 부서가 그 행사를 하기 전에 주최자에게 그 연회장의 주최자에게 맞는 그 다양한 이런 연회장을 미리 보여주고 그 주최자가 만족하는 장소를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의 형태인데요. 행사명은 그 주최자의 그 행사 목적에 함축되어 있고 이는 그 행사의 테이블 배치라든지 음식, 그 다음에 서비스 방식 등에 따라서 연회의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된 연회 형태는 연회 메뉴와 함께 제공되는 음료의 결정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뭐 뷔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식, 양식, 뭐 일식 뭐 이러한 형태의 음식이 나가면 이에 따른 그 음료의 선택도 다르게 그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료의 결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칵테일을 뭐 행사 시작 전에 칵테일을 할 건지 뭐 이러한 것들도 상세하게 그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회 메뉴와 음료 종류는 연회 기획과의 전문적인 상담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는 그 호텔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음식에도 이렇게 그 수익이 나겠지만 그거보다 더 이제 음료라든지 이런 그 주류에 따라서 그 수익의 정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또 식사할 때도 뭐 이런 음료나 주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연출입니다. 연출은 그 연회 기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 행사의 성격과 기획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 기획관은 연회 경쟁력을 위해서 다양한 연출 장비와 장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연출력은 승패를 좌우하는 경쟁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 기획관은 그 뭐 이런 그 행사 내용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이벤트, 그 다음에 그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느냐, 고객이 이제 만족하고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그보다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연출도 굉장히 그 행사에 있어서 굉장히 좀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산이죠. 그래서 연회 주최자는 그 주어진 예산에 의해서 예산 내에서 이렇게 행사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회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으면 많은 인원으로서 뭐 큰 대규모 이렇게 연회장에서 행사를 치를 수가 있는데, 예산이 적으면 당연히 이렇게 뭐 좀 더 적은 장소에서 적은 인원으로, 그 다음에 뭐 메뉴도 이제 그 예산에 맞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야 되고, 뭐 주류나 음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의 그 좀 만족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연회 메뉴와 음료 분위기, 연출 장비, 그 다음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상담하는 그 컨설턴트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 연회 기획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연회 기획가는 가장 비싼 메뉴로 장식하는 것이 아니고, 주최자의 의도에 적합한 예산을 제안을 하고 그 범주 내에서 최고의 연출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회 기획의 구성 요소, 뭐 주최자와 주관, 그 다음에 행사의 목적, 그 다음에 일시, 연회장, 그 다음에 행사의 형태, 그 다음에 연출, 예산. 그래서 이 구성 요소에 따라서 그 연회의 행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회를 기획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연회 기획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이제 연회 기획은 자사의 규모와 시설 등을 고려를 해서 고객 포지셔닝을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포지셔닝과 타겟 마켓이 설정이 되면 고객의 조건에 적절한 연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행사 진행하고 행사 종료 후에 사후 관리에 이르는 세부 사항 등을 작성을 해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매출 증대 효과인데, 연회 행사를 기획을 할 때는 최소의 비용 발생.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최소로 들면서 최대의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회 기획을 할 때에는 그 최소의 비용,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버이날 행사를 한다고 합시다. 이벤트죠. 그래서 호텔 내에서 어버이날 그 이벤트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되면 그 최소의 비용 발생. 그래서 기획을 할 때는 일단 어버이날 이벤트 기획을 하면 가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연세에 맞는 뭐 60대, 70대 뭐 이런 고객 타겟 마켓이 정해지게 되면 그 타겟 마켓이 좋아하는 가수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수를 선정을 하게 될 때 최소의 비용, 가수를 초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이익이 적게 나겠죠. 그래서 그 최소의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가수를 선발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무명 가수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또 그 고객이 뭐 많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이 뭐 60대, 70대 이런 타겟 마켓에 이제 고객을 정했다면 이 60대, 70대가 좋아하는 그 가수를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의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텔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의 비용 발생으로 해서 최대의 매출을 올리는 반면에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그 연예 기획을 최대한 성공을 시켜서 고객도 만족을 하고 호텔의 매출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호텔에 대한 이미지도 좋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홍보 효과입니다. 홍보 효과는 다양한 고객의 참석으로 인해서 호텔 브랜드에 대한 홍보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획을 할 때 그 다양한 고객들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고객. 뭐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그 크리스마스 뭐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크리스마스는 뭐 어린 뭐 5세, 6세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뭐 70대, 80대까지 뭐 이렇게 다 크리스마스를 다 좋아하니까 이렇게 다양한 고객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 이벤트를 기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고객을 참석을 해서 이런 고객들이 나중에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했을 때 호텔 브랜드에 대한 그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10대부터 뭐 70대, 80대까지 이렇게 모든 세대의 고객들이 참석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연회를 마쳤을 때 그 효과는 굉장히 극대화 되겠죠. 그래서 뭐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 호텔에 대한 이미지, 브랜드를 좋게, 잠재 고객이지만 이 잠재 고객이 10대, 20대 이런 잠재 고객들이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이 브랜드를 계속 이용을 할 수가 있고, 40대부터 뭐 70대, 80대까지는 계속해서 이 그 호텔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그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 효과에 굉장히 그 고려를 해서 연예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내나 세계의 언론에 노출되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BTS를 초청을 해서 호텔에서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국내 고객뿐만이 아니라 세계 그에 있는 그 BT에서 뭐 아미들이 와서 이 연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홍보 효과는 진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국내 고객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이렇게 홍보 효과가 전 세계 BTS가 공연을 하게 되면 호텔에서 이 BTS가 공연을 하게 되면 세계적인 언론이 전부 다 와서 촬영을 하고 자기 나라에 이렇게 그 홍보를 하게 되는,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러한 그 홍보 효과를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책에 보시면 270페이지 예, 보시면 케이스 스터디가 있는데 성공 사례가 있는데요. 그 이세돌 호텔로 가주세요라는 택시를 타고 외국인이나 뭐 우리 국내 고객이 그 이세돌 호텔로 가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 다 안다라는 것이죠. 이세돌 뭐 바둑 기사가 알파고하고 이렇게 그 대전을 벌였던 호텔이 바로 포시즌 호텔입니다. 서울에 있는 포시즌 호텔이 이세돌과 알파고의 이런 대결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었는데, 그 이렇게 알파고하고 그 이세돌 그 기사가 같이 이렇게 대결을 하고 난 뒤에는 포시즌 호텔이 이세돌 호텔로 굉장히 뭐 이렇게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시즌 호텔은 그 수십억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십억 단기 매출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향상된 그런 호텔로서 그 케이스 스터디가 성공적인 사례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연회 테이블 배치인데, 테이블 플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했던 연회장에는 아예 이제 뭐 빈 공간만 이런 공간만 있는데, 여기에서 주최자가 원하는 호텔 테이블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플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